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에 사는 37살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결혼할 때 배우자와 결혼 비용을 어떻게 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4년 전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부터 혼수 예단까지 남편과 정확하게 반반 나눠서 냈었거든요. 그때는 각자 공평하게 반씩 내면 서로 돈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어서 현명한 솔로몬의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놈의 결혼 비용 반반이 제 결혼 생활에 발목을 잡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은 넓고 이상한 시어머니는 많다를 몸소 실천하고 말았죠. 이런 얘기는 널리 알려야겠다 싶어서 부족한 글이지만 사연 채널에 보내봅니다. 시어머니가 하면 자식 자랑이고 친정아빠가 하면 민폐라고 하는 남편과 시어머니 버릇 고친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20대 초반 친정엄마를 폐암으로 잃고 친정아빠랑 단둘이 살았어요. 아빠는 오랜 시간 공직에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고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공무원 준비를 2년 한 끝에 시청에 합격했었죠. 저에게는 4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저와 대학 동기였고 친구로 지내다가 교제를 하게 된 경우였죠. 이 친구도 저처럼 공부를 오래 했는데 세무사 자격증 공부를 3년 정도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다가 만나게 됐었네요. 불꽃 같은 사랑도 있지만 나와 비슷한 결의 사람이 편하고 좋은 것처럼 남편과 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어요. 저희가 같이 공부하고 합격을 해서 자리를 잡다 보니 어느새 30 초반이 되고 자연스레 결혼 얘기도 오고 가게 되더라고요. 우리 그래도 각자 모아놓은 돈 3천만 원씩 있으니까 그걸로 신혼집 보증금 혼수하면 되겠네? 난 사실 우리 아빠 도움받을 생각 없거든. 퇴직도 하셨고 집에 돈이 있다고 해도 부모님 돈이지 내 돈은 아니잖아. 넌 어떻게 생각해? 뭐 나도 괜찮아.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 지 3년 차에 뭐 그렇게 돈 들여 결혼하겠어? 내가 세무사 사무실 차린다고 부모님한테 손 벌린 거 생각하면 결혼까지 도와달라고는 못하지. 좋아. 간만에 너랑 바로 의견 합일 보니까 좋다. 내가 얼마 전에 애들한테 들었는데 우리과 미연이라는 애 결혼 준비하다가 엎어졌대. 에? 진짜? 그러고 보니 우리 청첩장까지 받지 않았어? 그새 결혼 엎어졌다고? 예비 남편이랑 결혼 비용 문제로 삐그덕거리다가 결국 돈 때문에 헤어졌다는데 그런 커플들이 꽤 많다나 봐. 와, 역시 돈 앞에 사랑도 장사 없나 보네. 하긴 결혼 준비하면서 돈이랑 의견 안 맞으면 살기 전에 정리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는 그런 걸로 문제 삼지 말자. 그냥 결혼 비용 딱 반반씩 내고 사이좋게 결혼 마무리해. 예비 신랑과 오랜 시간 친구로 지냈고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에 저희 둘 다 부모님한테 그만 빈대붙자라는 의견 일지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하고 돈을 버니까 앞으로 돈을 모아서 조금씩 더 살림을 늘리자는 시기였죠. 양가 어른들은 저희가 친구에서 연인으로 만나 오랜 연애를 했기에 잘 알고 계셨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라고 대번에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결혼 준비에서 하나씩은 문제가 발생하듯이 양가 상견례에서 결혼 논의를 하면서 부모님들과 저희 커플 간의 의견 충돌이 생긴 거예요. 저도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지만 시댁도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남편이 외동 아들이다 보니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이 아무것도 없이 결혼 시작하는 건 반대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돈어른, 전부터 뵙고 싶었는데 이제야 뵙습니다. 오늘 양가 상견례도 하는 김에 결혼 준비에 대해 확실하게 의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아이들이 서로 알고 지낸 지 12년이 넘는데 이렇게 100년 가야까지 맺게 된다니 진정한 인연이네요. 제 딸은 야무진 편이라 결혼 준비는 믿고 맡길까 싶습니다만. 결혼은 당사자들이 하는 게 맞지만 집안 어른들이 손 놓고 있을 수 있나요? 그래도 큰 틀은 부모가 정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가 어른들이 결혼 비용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애도 그렇지만 지혜도 이제 사회생활 시작해서 돈 모아놓은 게 있겠어요? 어머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랑 광태 씨가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합의 본 게 있어서요. 저희가 30 가까이 공부만 하고 부모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결혼은 저희가 가진 돈 반반으로 간소하게 시작하려고요. 너희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소리를 해. 부모들이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양가 어른들이 반반 내서 도와주면 되는 거지. 내가 그럴 줄 알고 괜찮은 아파트 알아봐 놨어. 평수도 30평 정도 되고 가격도 8억대로 괜찮더라. 어머님, 저희 그렇게 비싼 아파트 필요 없어요. 요새 집 사봤자 가격 폭락한다는 말들이 많은데 굳이 신혼집을 사야 할까요? 월세나 전세도 저희는 괜찮은데요. 요즘 뉴스에서 전세 사기 얘기 못 들었어? 나는 내 자식 무일푼으로 힘들게 사는 거 못 본다. 사돈 어른, 저희 부부는 애들 집은 꼭 해주겠다고 상의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부모 마음이야 다 똑같죠? 사돈 부부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니 저도 그러지요. 그래도 결혼 당사자들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결혼 비용 문제 안 생기게 반반하자는 말까지 했는걸요. 그게 무슨 고민이냐? 그럼 양가 어른들이 비용 반반 내서 결혼시켜주마. 고집 비워야 할 때랑 아닐 때가 있는 법이야. 부모들이 도와준다고 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안 그렇습니까, 사돈? 바깥 사돈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죠. 결혼은 집안끼리의 결합이라고 확실히 양가 부모님의 의견이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자식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시지 친정아빠랑 시아버지는 예전부터 죽이 잘 맞으셔서 서로 모든 말만 하면 찬성인 편이라 저희는 부모님 주장대로 결혼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와 예비신랑이 말한 결혼 비용 반반이 부모님들 도움으로 규모가 커져서 그렇지 결국 반반 결혼설은 현실화된 거였죠. 그로부터 6개월 뒤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의 해준 신혼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시청에서 근무했고 남편은 동업자들과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전형적인 맞벌이로 서로 하는 일 간섭하지 않고 알아서 각자 집안일하고 밥 챙겨 먹는 스타일이었어요. 특히 쉬는 주말에는 서로 하고 싶은 일, 약속도 가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편이었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제가 쉬는 주말마다 신혼집을 찾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시작은 굉장히 사소했습니다. 어머! 너희는 아직 젊은 애들이 이런 안마의자까지 사서 쓰니? 이런 건 내 나이 정도 돼야 쓰는 거지. 친한 친구들이 돈 모아서 결혼 선물로 준 거예요. 저나 신랑이나 사무직이라 매일 책상에만 앉아 있으니까 몸이 많이 굳더라고요. 그럴 때는 안마의자가 제법 좋아요, 어머님. 나도 지금 써보니까 신세계다. 이런 건 꽤 비싸지? 너희 시아버지가 짠돌이 소금만 아니면 내가 당장 일시불로 안마의자 결제해버리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지. 너희 집에 올 때마다 써야겠어. 어머님도 안마의 세계에 눈 따블리셨네요. 저도 거기서 안마하다가 그냥 잠든 적도 꽤 여러 번이에요. 몸도 개운하고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시어머니가 안마의자 얘기를 할 때 제가 입을 다물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 몇 마디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도 모르고 신이 나서 친구들에게 받은 선물 자랑질을 하고 있었네요. 그 안마의자 사건 이후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신혼집에 한 번은 꼭 오셨어요. 그놈의 안마의자에 앉아서 몇 시간이고 놀다 가시곤 했죠. 사람이 한번 물꼬를 트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 뒤로는 쉽다는 게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몇 시간만 있다가 집에 가시더니 어떤 날은 아예 손님 방에서 자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다 어떨 때는 며칠을 보내다 가시고 어떤 때는 일주일을 넘게 있다가 가시면서 자기 집처럼 저희 집을 드나드시는 거예요. 특히 제가 집에 있는 주말은 무조건 저희 집에 온다고 봐야 했고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오는 주말마다 저한테 밥상을 차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남이 해주는 밥이라면서
평생 남 밥상만 차려봤으니 이제 며느리한테 자기 밥상을 받겠다나 뭐라나요? 말이 밥 차리라는 거지. 시어머니는 재료, 간, 조리법까지 옆에서 세세하게 코치하고 요구했어요. 요리라고는 라면 끓이는 것밖에 안 해본 제 입장에서는 그게 고문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던 어느 평일 저녁, 그날은 회사에서 신년회 겸 회식이 있어서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갔었어요. 금요일 밤이었고 남편도 약속이 있어서 늦는다는 말을 들었기에 집에 가면 썰렁하겠거니 하고 현관문을 여는데 어두컴컴한 거실에서 인기척이 나더라고요. 저는 정말이지 귀신인 줄 알고 놀라서 뱃속에도 없는 아이가 떨어지는 줄 알았네요. 제가 너무 놀라서 누구냐고 묻자 소파 위 인형이 꿈틀거리며 고개를 돌리는데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언니. 너 요새 일이 많아?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퇴근하니? 아니요.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좀 늦었어요. 그런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오신다는 말씀 못 들었는데. 내가 자식들 집에 오는데 허락받고 와야 하니? 그냥 너희 반찬도 줄 겸 겸사겸사 놀러왔지. 그래도 말씀은 해주시고 오시면 제가 미리 뭐라도 준비를 할 텐데요. 이렇게 갑자기 오신 건 처음이라 많이 놀랐네요. 미처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어머니의 방문이라 저도 모르게 뾰족한 말투가 나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마치 나를 잡고 벼른 것처럼 집안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 내가 아까 반찬 넣어둔다고 냉장고 안을 보니까 먹을 게 하나 없더라. 너희 집에서 음식 안 해먹니? 저번에는 그래도 음식 재료라도 있더니 오늘은 보니까 영 아니네. 술이랑 음료만 있고 밥 해먹을 게 전혀 없잖니. 아무래도 그이랑 저랑 둘 다 요새 일이 많고 야근도 하는 일이 잦아서 밖에서 사 먹는 편이에요. 장 보고 요리하고 하는 것도 시간이랑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각자 그냥 편한 대로 하기로 했어요. 네가 연애를 오래 하고 우리 아들을 잘 안다지만 우리 아들은 집밥 아주 좋아하는 애야. 그럼 너 일 핑계로 우리 아들 밥도 안 챙겨준다는 거네? 사무실 개업하고 안 그래도 몸 축나고 시달리는 애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니? 우리 아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할 텐데.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에 잠깐씩 있거나 한두 번 오실 때는 집안이 어떤지 어떻게 사는지 별 말씀 없으시더니 이제 신혼집에서 아예 자고 가시니까 집안일 지적이 시작된 거였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제게 하는 첫 잔소리가 자기 아들 밥 걱정이라뇨. 요새도 여자가 밥해야 한다는 소리를 입에 올리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모든 걸 떠나서 시어머니의 전 근대적인 발언에 기함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이구나를 나름 알게 되는 계기도 됐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제 결혼 생활의 갈등이 시작됐다고 봐야죠. 그 다음 날 시어머니가 주말이라 약속이 있으시다며 시댁으로 돌아가고 나서 남편과 터놓고 얘기를 해야겠다는 마음에 시어머니에 대한 말을 꺼냈어요. 매주 주말에서 이제는 매일같이 시어머니 밥 차려드리는 가정부 노릇을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 아, 왜? 오늘같이 과음하고 숙취에 쩐 날은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냐? 뭐가 또 거슬리는데 여보라고 불러? 넌 항상 뭔 일만 있으면 여보라고 하더라. 어머님한테 우리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 알려드렸어?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알려드려. 내가 어제 회식 끝나고 집에 왔더니 어머님이 거실에서 자고 계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도둑인 줄 알았잖아. 우리 엄마가 남이야? 가족끼리 비밀번호 공유할 수도 있지.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갈 수도 있고 밥도 해주실 수도 있고 당연히 알아서 오시라고 알려드려야지. 난 싫어. 우리 이제 독립가정이야. 자취 아저씨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너랑 나랑 결혼해서 사는 집인데 어머님이 이 집에 막 오게 해? 적어도 그 전에 나하고 상의도 했어야지. 너만 이 집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이 집 살아. 엄마가 얼마 전에 우리 밥도 안 해먹고 맨날 밖에서 사 먹는다고 걱정하시더라. 그래서 본인이 친히 반찬도 해오고 집안일도 가끔 해주신다는데 오히려 잘 됐지 않아?
편하고 좋잖아. 그건 네 생각이시고요. 어머님이 이제 나보고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우리 둘 다 맞벌이 하는데 나한테만 집안일 요리 안 한다고 우리 아들 왜 안 챙기냐고 뭐라 하시더라. 기가 막혀서. 내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너랑 나 다 같이 돈 벌고 일하는데 한다면 우리 둘이 같이 집안일 해야지. 엄마 세대는 다 그래. 여자가 살림 살아야 집안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생각을 어떻게 해? 그냥 그러려니 해. 그렇다고 네가 집안일 도맡아서 할 건 아니잖아. 됐고, 현관 비밀번호 다시 바꿀 테니까 새 비밀번호는 어머님 알려드리지 마라. 그리고 너한테 어머님이 뭐라 안 하시니까 모르나 본데 어머님 주말마다 오셔서 나한테 밥 차리라고 하는 거 알아? 나도 주말에 좀 쉬자. 어머님 오시면 쉬는 것도 눈치 보이고 입맛은 어찌나 까다로우신지 이러다 팔자에 없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 딸 판이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밥상 좀 받을 수 있지. 효도가 따로 있어? 어차피 우리 엄마 대단한 요리 시키시는 거 아니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 정도 효도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있는 반찬 꺼내고 국 끓여서 밥 차려주는 게 뭐가 힘들다는 거야? 너도 가끔 이해할 수가 없어. 제가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우리 집에 오시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공유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더니 가재는 개편이라고. 남편 놈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직접 찾아와서 집안일 알려주고 하는데 호강에 겨운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며 자기 엄마 옹호를 하더라고요. 그날은 시어머니 현관 비밀번호 사건부터 신혼생활 1년 동안 쌓였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남편과 얼마나 다퉜는지 모르겠네요. 부부싸움이라는 건 해보니까 서로 할 말만 딱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이성이고 나발이고 쾌쾌묵은 감정까지 다 나와버리더라고요. 남편과 오랜만에 다투다 보니 남편도 속에 쌓인 게 있었는지 대학 입학식 때 제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놀려먹은 얘기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오래 알고 지낸 만큼 남편과 저는 서로 조심하는 편이었지만 저희는 말싸움을 한번 시작하면 10년 전 얘기까지 나오는 편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과는 잠시 대면대면 하다가 화해했어요. 서로가 심기 거슬리는 행동과 말은 자제하자고 하고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말했는지 어쨌는지 그 후에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는 횟수도 줄고 오실 때는 미리 연락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역시 입 꾹 다물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니라 모든 소통을 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 싶었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문제는 일단락이 되나 싶었죠. 그런데 2달도 안 지난 어느 평일 저녁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신다고 연락을 주셔서 잠깐 오시나 보다 했는데 현관문을 열어드렸더니 큰 짐을 양손에 들고 계시더라고요. 시아버지랑 대판했다면서 황혼 이혼한다고 저희 집으로 피난을 오신 거였어요. 어머님, 그 짐들은 다 뭐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누가 보면 집을 나온 줄 알겠어요. 맞아. 내가 그 집구석을 다시 들어가면 사람이 아니다. 나 너희 시아버지랑 이혼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네? 아니 갑자기 무슨 이혼이세요? 그럼 이 짐 들고 저희 집에 사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럼 내가 친정이 있니 뭐가 있니 당장 갈 곳이라고 자식들 집밖에 없지. 아버님은 혼자 집에 계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짐까지 싸들고 나오시면 아버님 걱정 많이 하실 텐데. 그놈의 영감탱이가 내 걱정을 한다고? 아니, 내가 백화점 가서 100만 원 넘는 외투 하나 샀다고 그 쌩 난리인데 무슨 걱정이야. 내가 그 집밥 덜 축내는 걸 오히려 고마워할 인간이야. 내가 이참에 남들 많이 한다는 황혼 이혼이나 해야지. 나이 70살 다 돼서 그 옷 하나 못 사? 돈도 많은데. 6.25 난리는 일도 아니라고. 하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싸울 건 뭐람요? 시어머니의 작정하고 싼 피난짐을 보고 이번 주말도 못 쉬겠구나 싶어서 단전에서 올라온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제가 이번에는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지길래 그날 밤은 일단 시어머니를 진정시키고 다음날 제정신일 때 대화를 시도했어요. 어머니, 어제는 어머니가 워낙 감정이 울컥하신 것 같아서 오늘 찬찬히 얘기하려고 기다렸어요. 아무리 아버님과 다투셨다지만
이렇게 아들내에 와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내가 네 시애비 얼굴 꼴 보기 싫어서라도 다시 그 집은 못 들어가. 그렇다고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짐까지 들고 집에 나오시면 어떡해요. 어머님 아버님 싸움을 다 떠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머님, 저희 존중해 주세요. 내가 이 집 와서 너희 생활 들쑤시니? 그냥 조용히 할 일하고 각자 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방도 남아도는데 같이 사는 게 무슨 문제야? 어머님이 가끔 오시는 건 괜찮지만 아예 같이 사시는 건 아니죠. 이럴 거면 학과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자기 집에 자주 오면 좀 그렇다고 하더니 네가 우리 아들한테 뭐라 한 소리 했구나. 그런데 어쩐다니? 이 집 살 때 우리가 반 보탠 거 잊은 거 아니지? 그럼 여기에 내 지분도 있는 거잖아. 내가 내 돈 투자한 집에 이 정도도 못해? 정 네가 마음에 걸리면 신혼집 살 때 반 냈으니까 이 집 반만 딱 쓸게. 그럼 해결된 거지? 역시나 시어머니는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그렇게 돌려서 좋게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는 척을 하더니 아예 자기가 이 집 살 때 반을 냈으니 집도 반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유치해서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제가 진지하게 한마디 한 걸 귀뚱으로 들어버리시고는 손님 박에 자기 집을 아예 풀어놓으시고 본격적으로 저희랑 같이 사셨어요. 저는 본의 아니게 시부모님 다툼 때문에 신혼집에서 강제 시집살이를 살게 됐고요. 저는 친정아빠와 친구처럼 지내는 관계였는데 시어머니와 한집살이를 한 달 동안 참다가 푸념하듯 친정아빠한테 다 얘기해버렸어요. 아빠, 내가 시집까지 간 마당에 시댁 흉보고 싶지 않았는데 도저히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지금 저희 신혼집 와서 한 달째 같이 살고 있다니까요. 시아버님이랑 싸웠다고 저희 집에 피신 온다는 게 말이 돼요? 안 싸더니 거기로 가셨구나. 안 그래도 바깥 싸돈이랑 2주 전에 낚시 다녀왔단다. 그렇게 된 일이구만. 두 분 부부싸움에 제등이 터질 지경이에요. 하루에 한 번 시어머니 밥상 차려드려야지. 편하게 집에서 쉬지도 못하지.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요. 김서방은 뭐라 하든 들어보니까 자기 엄마 편만 든다던데. 말도 마세요. 자기 엄마 집에 와 있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금 세상에서 팔자 좋은 사람 일일이 다투고 있을걸요? 누군 엄마 없어서 서러워 살겠나? 내가 간만에 우리 딸 재미난 이벤트 하나 해줄까? 네 얼굴에서 한바구음 한번 보고 싶구나. 네? 무슨 이벤트요? 제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슨 한바구음이에요. 울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시어머니라도 빨리 시댁에 돌아가셨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제 푸념을 한참이나 들어주던 아빠가 눈을 찡긋하시면서 재미난 구경거리 보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다음 날 저녁 남편은 여느 때처럼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엄마랑 키드득거리면서 어찌나 신이 났는지 연애하는 사람들 마냥 모자 둘이 좋아 죽더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경기 일으킬 만한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죠. 김서방, 자네 왔는가? 오랜만일세. 남편은 연애할 적부터 저희 친정아빠를 많이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편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빠가 이 지역 세무사들 중에 전설적인 인물이기도 했고 자신이 똑바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늘 높은 세무사 선배였거든요. 저는 남편이 아빠 앞에서 쫄 때마다 뭘 그렇게까지 주눅이 드냐고 뭐라 했지만 자기 스승 같은 분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 저희 아빠가 신혼집에 갑자기 와 있으니 남편이 놀랄 수밖에요. 아빠 목소리에 끔쩍 놀란 남편은 안방으로 저를 데려가 한 소리 하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이 왜 우리 집에 있어? 연락도 없이 이러기야? 나한테 미리 오신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몰라. 갑자기 그냥 오셔서 나도 어쩔 수 없었지. 그걸 왜 내가 지금 알아야 하냐고. 우리 엄마도 집에 와 계시는데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이렇게 자식 집에 불쑥 찾아오셔도 되는 거야? 민폐 아니냐고. 오, 핵심 파악 잘했네. 당신 엄마가 이 집에 연락도 없이 마구 찾아올 때는 나보고 시어머니 모시고 며느리돌이 하라며. 오히려 편하고 좋다 했던가?
나도 그래. 우리 아빠 오니까 좋다. 당신 이런 기분이었구나? 오늘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효도해. 수고하라고? 우리 엄마는 다르지. 우리 엄마는 반찬도 줄 게 목적이 있으셨잖아. 장인어른은 오늘 왜 오신 건데? 야, 진짜 광태 너 양심 있어라. 네 엄마가 우리 집 오면 자식 사랑이고 우리 아빠가 오면 민폐냐? 진짜 정신 좀 차려. 친정아빠가 갑작스런 신혼집 방문에 남편이 민폐니 불편이니 뭐라 하건 말건 저는 좋더라고요. 결혼하고 간만에 아빠가 저희 집에 오시니까 기도 살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게 역시 부모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깜찍하게 노려보고는 친정아빠와 이런저런 일 이야기도 하고 군기가 바짝 들어서 깍듯하게 행동하더군요. 그나저나 저는 아빠가 전날 재미난 일 구경이나 하라 해서 뭔 일인가 싶었는데 그날 친정아빠가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짓을 똑같이 남편에게 되갚아주는 게 아니겠어요? 자네 요새 우리 딸 잘 챙겨주고 있나?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애 얼굴이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물론이죠. 영양제도 매달 안 끊기게 사놓고 저희 엄마가 몸에 좋은 반찬 다 해주세요. 그러는 자네는 우리 딸을 위해서 요리나 뭐 해주는 거 없나? 네?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하나요? 관심도 없고 잘 못해서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그래? 내가 아는 교수는 사위가 직접 요리 대접해준다고 하던데. 누구나 처음은 있다네. 내가 오늘 오랜만에 딸네 집에 왔으니 사위가 차려주는 밥상이나 받아볼까? 뭐든 자네가 자신 있는 걸로 내와 보게나. 참고로 난 아무거나 잘 먹는다네. 저는 그래도 혼자 뭐라도 해먹을 정도의 요리 실력이라도 되지. 저희 남편은 라면 물도 못 맞추는 인간이었거든요. 이게 다 시어머니가 아들 버릇 망쳐놔서 그런 거죠. 남편이 저한테 늘 반찬 투정하고 시어머니도 매번 찾아와서 저에게 밥상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친정아빠가 들어서 그런지 대뜸 아빠가 요즘은 남자들도 요리 잘한다는데 요리 좀 해보라고 사위 솜씨 좀 보자가 된 거였죠. 그런다고 남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늘 같은 선배인 저희 아빠가 저녁 식사를 사위가 해주는 음식을 먹어보자고 해도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남편이 뭘 할 수 있을리 만무하죠. 남편 얼굴이 시뻘개져서 우물쭈물 아무것도 못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뻘쭘해 하시면서 아빠에게 사과를 하더니 자기가 요리를 다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씩 웃으시면서 다음에는 사위가 요리 좀 배워서 내 밥상 좀 차려오게 라고 하셨고 그 말을 들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자기들이 제게 한 짓을 똑같이 당하는 걸 보고 어찌나 통쾌하던지 저는 오랜만에 만면의 한바구음을 지울 수 있었네요. 저와 아빠만 깨볶는 점심 식사 자리가 지나가고 저녁 9시가 넘어가는 가운데 아빠가 남편에게 편한 잠옷 같은 게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아빠가 그 말을 하던 순간 남편과 시어머니가 모두 석고상이 된 것처럼 동시에 굳었고 그걸 보는데 너무 웃겨서 저도 모르게 입술이 실룩거리고 웃음을 참기 어려웠네요. 김서방, 자네 편한 잠옷 있으면 하나만 주게나. 입던 옷도 상관없으니 주면 입지. 장인어른 갑자기 잠옷은 왜 달라고 하시는지. 오늘 자네 집에서 자고 가려고 그러지.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님 지금 날 내쫓는 게야?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당연히 드려야죠. 아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금 꽤 늦은 시간인데 사부인도 오늘 자고 가시나요? 그럼 방을 어떻게 해서 자야 하나? 손님 방이 하나라고 했던가? 사부인, 제가 거실 소파에서 자겠습니다. 손님 방에서 편히 주무세요. 아이고, 사돈 어르신. 저는 집에 가서 자야죠. 편하게 주무시고 가세요.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집 가세요. 그렇게 저희 친정아빠가 저희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사돈과 같이 자는 건 민망했는지 깜짝 놀라시면서 개거품을 우시고 시댁으로 도망가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아빠도 말만 그렇게 하셨지 그냥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빠의 기지 덕분에 시어머니가 시댁으로 돌아가시게 됐고 저는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에 만세를 외쳤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렇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친정아빠가 그날 밤 늦게 가시고 나서 남편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유지혜, 너 참 대단하다. 이제는 아버님까지 끌어들여서 기어코 우리 엄마 집 가게 만드네. 너 머리 좋다. 내가 몇 번을 말해? 우리 아빠 그냥 딸 집에 놀러 온 거야. 누구 엄마처럼 한 달씩 살고 그런 게 아니라 결혼한 딸네 집 2번째로 오신 것 뿐이거든? 아, 그래.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사위 밥상까지 받아보라고 했어? 왜? 너희 엄마가 나한테 밥 차리라고 하는 건 되고 넌 안 되니? 당해보니까 어때? 기분 겁나게 좋지. 난 그걸 지난 1년 내내 했어. 한 번 가지고 난리치기는? 앞으로 장인어른 연락 없이 우리 집 오지 않게 해줘. 누구 말 맞다나 자식들 사생활 있는 거고 이렇게 불쑥 오시는 거 곤란해.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이 집 살 때 자기가 비용 반 내셨다고 지분 있으니까 이 집 반만 쓰겠다고? 우리 아빠도 이 집 돈 반 내셨으니 그럼 반만 쓰시면 되겠네. 나도 우리 아빠 편하게 언제든 우리 집 오시라고 현관 비밀번호 알려드려야겠어. 아참, 어머님 우리 집에 오신 횟수 계산해봤는데 우리 아빠는 한참 더 많이 오셔야 집은 뽕 뽑겠더라. 너! 사람 유치하게 남이 하는 걸 꼭 똑같이 따라해야겠어? 그 유치한 거 시작한 게 누군데 그래. 아니다. 우리 어차피 누구 하나 져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다 때려치우자. 난 지난 1년 넘게 시어머니한테 시달렸더니 더 정 없어. 뭐? 다 끝내면 뭐 어쩔 건데?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맞아. 이혼 도장 찍자. 연애 5년에 결혼 2년 차면 피차 서로 밑바닥 볼 거 다 본 것 같으니까 그만해. 그래, 그러자. 구질구질하게 살 거 뭐 있어. 도장 찍어. 남편은 자기 엄마가 집에 오는 건 괜찮고 저희 아빠 오는 건 편치 않다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한테 한 번을 안 지냐고 하길래 그럼 너는 왜 그러냐고 했어요. 다툼이 안 끝나서 저는 우리 둘 다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그냥 이쯤에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도 지쳤는지 순순히 그러자고 하고요. 그러고 일주일 뒤 남편과 저는 서로 할 말만 하고 각방을 쓰면서 여전히 냉전 상태였어요. 저는 그 사이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본격적으로 이혼장을 접수했고 그걸 건네받은 남편은 사색이 되더라고요. 아마 남편은 제가 홧김에 그냥 이혼 얘기를 꺼낸 건 줄 알았나 봐요. 저는 속에 쌓아뒀던 진심을 말한 건데 말이죠. 자기 예상을 뛰어넘어 제가 세게 나오니까 남편은 똥줄이 탔나 보더라고요. 진짜야? 이거 이혼 합의서 진짜냐고. 그럼 진짜지. 내가 거기 도장 찍은 거 안 보여? 그냥 하는 소리였잖아. 홧김에나 겁질고 이혼 얘기 꺼낸 거 아니었어? 누가 홧김에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니? 내가 여태 당신이랑 7년 가까이 만나면서 먼저 헤어지자고 한 적 있어? 너나 그런 말 함부로 꺼내지 난 진짜 아니면 말 안 해. 그래도 그렇지. 진짜로 이렇게 헤어지자고 하면 난 어떡해. 아직 장인어른이 투자해주신 비용도 못 벌었고 자리도 못 잡았는데 난 그럼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는 거라고. 그게 다야? 아빠 돈 돌려주고 후광 없어지니까 나랑 못 헤어지겠다? 누가 그렇대? 내가 30 중반 먹도록 인생의 여자라고는 너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날 버리면 난 어떻게 살아? 너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또? 더 해봐. 할 말도 남았지 않아? 미안해. 지혜야.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어. 진짜 미안해. 제가 이혼 서류까지 내밀고 관계 정리를 하는 방안에 대해 말을 꺼내자 남편은 그제서야 자기가 다 잘못했다며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남편 세무사 사무실 투자부터 사업 파트너들을 저희 아빠가 다 도와주셨거든요. 남편이 개인 사무실을 낸다고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아빠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와주신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남편이 저희 아빠를 더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죠. 만약 저와 이혼을 하면 그간 저희 아빠가 투자한 금액부터 그 후광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막 자리도 못 잡은 남편이 나가리 신세를 택할 리 없죠. 물론
저희 아빠가 딸이 이혼한다고 후배 아낄 맞겠냐마는 그래도 저랑 이혼하고 나서 남남이 된 전 사위를 예뻐할 일은 만무하니까 남편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남편도 한성질하는 편인데 저에게 한 수 적고 진짜 미안해하는 걸 보니 이혼은 진짜 하기 싫었나 보더라고요. 고음 같은 남자가 풀이 팍 죽어서 항복 선언을 하는데 제가 별 수 있나요? 그 큰 등짝을 한 대 때리고 제가 받아들여 줬죠. 그러고 2주 뒤 웬일로 시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호출하셔서 시댁으로 간 날이었어요. 그냥 간만에 얼굴이 보고 싶으셔서 부르셨나 보다 했는데 저희 아빠도 와 계시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저희 친정아빠가 바둑을 두고 계시고 시어머니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식사를 한창 준비하고 계셨어요. 남편과 저는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는데 시아버지가 저희를 보고 한 말씀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너희 집 가서 한 달을 넘게 신세를 졌다지. 내가 자식들 볼 면목이 없구나. 오늘은 우리가 사과도 할 겸 너희 밥 먹이려고 불렀다. 그런 김에 우리 사돈하고 바둑도 두고. 아니에요. 어머님이 오셔서 맛있는 밥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어머니 식사 차려드리면서 많이 배웠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만약에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투닥거리며 많은 걸 가르쳐 주셨겠구나 싶더라고요. 얘는 별소리를 다 한다. 마음 찡하게 그런 말을 왜 해? 그냥 그랬다고요. 남편이랑 어머님이 둘이 꽁냥꽁냥 할 때마다 사실 엄마 생각 많이 났어요. 우리 엄마도 저러셨는데 하고요. 어머, 얘! 네가 그런 말 꺼내니까 우리 아들 울잖니. 사내 녀석이 지 색시가 돌아가신 엄마 얘기했다고 저렇게 운다. 어머! 가족이 된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때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피 터지게 싸우다가도 어느 날은 눈만 마주쳐도 눈물 뚝뚝 흘리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되는 게 가족인 거죠. 그렇게 한 번의 이혼위기를 겪고 화해를 하고 나서 남편은 깨달은 점이 있었는지 안 하던 짓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에 쉬는 주말을 맞이해 그때가 제 35번째 생일이었는데 남편이 오전부터 택배를 산더미처럼 받아 뜯더니 제 생일상을 차려주는 게 아니겠어요? 가스레인지 작동법이라도 알면 다행이다 싶을 사람이 그 곰 같은 손으로 미역국을 다 끓여오더라고요. 물론 시큼한 맛이 나는 미역국에 뭘 넣었는지 먹고 탈이 나지는 않을지 걱정은 됐지만 부부 사이에 노력만큼 위대한 애정은 없잖아요. 두 눈 질끈 감고 남편의 사랑 한 그릇을 전부 비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평소에 눈을 못 떼며 적금까지 들어가며 사려고 했던 명품 가방을 선물로 주더군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큰일 난다는데 이 인간이 벌써 어딜 가려고 하나 싶었죠. 저는 그쯤에서 남편에게 무슨 일 있냐고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광태야, 왜 그래? 오늘 평소랑 많이 다르다.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평생 내 사람한테 잘해야지. 너도 나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우리 신랑 어느새 철들었네.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위험하다는데 그렇게 막 빨리 뭐 하려고 하지 마. 난 당신 100살까지 내 옆에 사는 거 보고 싶으니까. 생일 축하를 떠나서 당신한테 사과할 게 남았더라. 난 그저 엄마가 날 잘 챙겨주니까 신혼 때 우리 집에 엄마 오시는 게 편하다는 생각만 했었어. 당신이 나랑 엄마 보면서 돌아가신 장모님 떠올리고 부러워했다는 건 진짜 몰랐거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 생각이 너무 짧았더라고. 미안해. 아니야. 남들은 엄마의 존재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이 헛헛하고 부러웠을 뿐이야. 지금은 어머님이 당신보다 나를 더 챙겨주시잖아. 그걸로 충분해. 얼마 전에 우리 부모님이랑 장인어른 같이 있는 걸 봤는데 혼자 계시는 거 보니까 외로워 보이시더라. 좋은 짝 만나시는 것도 기원하고 내가 앞으로 더 잘 챙겨드릴까 싶어. 남편이 나지막하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나 상처가 한 번에 씻겨내려가는 느낌이 들더군요. 자기가 미처 배려하지 못한 말과 행동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느껴지니까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100마디 말보다 꼭 안아줬습니다. 신혼 초에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 버릇을 싹 뜯어고치고 지금이야 첫째 딸 낳고 잘 살고 있지만 그때는 꽤나 위험한 시기였네요. 연애할 때는 우리 관계만 생각하면 되지만 결혼을 하면 양가 가족들 관계도 중요하더군요. 가족이라는 인간관계도 관심을 가지면서 서서히 친해지고 서로를 많이 이해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억지로 한쪽만 노력할 수도 없고 자주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애정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은 저희 부부의 노력과 손주의 존재로 친정 시댁 식구들이 한 가족처럼 자주 보고 많이 친해져서 서로 간의 간극은 많이 줄었어요. 남편은 제가 시부모님께 잘하는 모습이 가장 이쁘다고 하고 저도 남편이 저희 아빠를 챙기는 모습이 제일 흐뭇하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이 험한 세상 가장 내 중심을 잡아주고 힘이 되어주는 건 가족밖에 없더군요. 오늘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저희 가정의 사랑과 행복이 마구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세요.